편견 또는 편견은 관련 사실을 인식하거나 특정 사건에 대한 관련 정보를 알기 전에 형성된 의견 및 견해입니다. 여기가 바로 가난한 한국입니다. 한국은 외화벌이나 하리모는 가난한 국가라던 독일의 섬. 한국 입국 3초 만에 경악. 여기 한국의 한밤중에 의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다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인 운전자의 수상쩍은 행동에 겁을 먹고 패닉에 빠져버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인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뭐라고 소리치자 벌어진 상황에 이 여성은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며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율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식품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과 중국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는데요. 저는 양국에서 정말 믿기지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 경험은 제 인생관마저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일단 저는 먼저 중국으로의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는 중국의 경제가 한창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 파견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회사 분위기는 중국으로의 파견은 곧 퇴사를 의미했을 만큼 아무도 중국행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여러 규제들과 통제, 그리고 열악해진 치안 상황을 고려한다면 차라리 중국에 가느니 이직을 하는 게 더 이득이었거든요. 하지만 중국어를 복수 전공하고 아시아 마케팅 담당을 맡게 된 저는 뭔가 알 수 없는 책임감에 휩싸여 비이성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중국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위험한 국가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직접 중국의 상황을 겪어보겠다는 다짐을 하며 파견을 승낙해버렸죠. 그러나 저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중국이 경제 위기로 침체를 겪고 있다고는 하지만 직접 가본 중국은 기본적인 인프라조차 갖추고 있지 않은 영락없는 후진국이었거든요. 그럴듯하고 멋진 건물과 거리들은 자세히 보면 전부 공실에 건설사 파산으로 실내 공사가 중지된 상태였고 내부는 노숙인과 거린들이 점령해서 몹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더 최악이었던 점은 중국인들은 저 같은 외국인만 보면 예외 없이 사기를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음에도 말이죠. 저는 인프라와 치안, 경제, 그리고 사회 분위기 등 뭐 하나도 칭찬할 게 없는 중국의 충격적인 상황에 학을 떼버렸고 왜 중국으로 발령이 난 사람들이 어김없이 퇴사를 선택했는지 완전히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중국인들은 꼭 한국을 걸고 넘어지면서 자기 위로를 했다는 건데요. 이들은 그나마 중국이라 이 정도지 한국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제가 아예 붕괴된 상태라고 들었다며 자신들은 중국인으로 태어나서 행복하다고 말해오더군요. 저는 지금 궁지에 몰린 건 자신들임에도 뜬금없이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중국인들의 못된 신보에 고개를 가로저으면서도 도대체 외국인인 제게조차 이러한 헛소리를 할 정도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얼마나 심한 건가 싶어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여간의 중국 생활을 버텨냈고 그간 중국에서 숱한 위험과 불편을 견디다 못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을 무렵 본사에서는 희소식 하나를 전해오더군요. 바로 중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짐에 따라 회사 측에서는 중국은 더 이상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측은 중국에서의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드디어 독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쾌재를 불렀지만 곧이어 도착한 메일을 받고 큰 실망을 하고 맙니다. 회사 측에서는 독일로의 복귀 대신 한국으로의 재파견을 지시했거든요. 사실 저는 한국만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할아버지께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요. 할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한국인들은 외국인 노동자 신분으로 독일로 많은 파견을 왔다고 했거든요. 할아버지는 한국인들은 무척이나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이었다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지만 제게 한국인들의 성품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한국은 가난한 나라기에 돈을 벌러 독일로 파견을 왔다는 거였죠. 물론 지금의 한국은 그때의 한국과는 다르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약 40년 만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한국 비하 내용도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면서 뭔가 한국에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근거 없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렇게 저는 반강제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새벽이 다 된 늦은 시간에 입국하게 되었고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인천공항에서 새벽을 보낸 뒤 날이 밝으면 이동하기로 했는데요.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치안도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해가 지면 노숙자와 거린들이 거리의 모든 것을 약탈해버리는 무법지대로 변해버리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잠시 쉴 곳을 찾고 있던 그때 갑자기 한국인 공항 직원이 제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며 도움이 필요하냐는 친절한 말을 건네오더군요. 저는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일지라도 매우 불친절한 응대를 하며 영어를 사용하기라도 하는 날에는 중국에 왔으면 마땅히 중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맹렬히 화를 내곤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인들은 이러한 늦은 새벽 시간임에도 승객 한 명 한 명을 위해 친절한 응대를 베풀 수 있는지 저는 한국의 책임감 넘치는 서비스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사정을 들은 한국인 직원은 한국은 새벽에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며 원한다면 자신이 공항 제휴의 택시를 호출해주겠다고 제안해 왔는데요. 사실 중국에서는 호텔이나 가게 등에서 택시를 불러주는 척하면서 거액의 커미션을 떼가는 사기가 판을 치고 있기에 저는 약간의 경계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인에 대한 강력한 신뢰감이 들던 차였기에 이 직원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죠. 그러나 그렇게 탑승하게 된 택시에서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택시기사 아저씨의 인상이 너무나도 험악했거든요. 또한 한국인들의 골격은 중국인들보다 훨씬 컸기에 저는 위압감까지 느끼고 말았습니다. 최악이었던 건 저는 이 한국인 아저씨와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었다는 건데요. 이 아저씨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저도 한국어를 못했기에 저희는 전혀 소통을 할 수가 없어서 오해는 계속해서 깊어지기만 했습니다. 한국의 새벽 도로는 정말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저는 중국에서 종종 벌어지는 택시 관련 강력 범죄들이 떠올라서 완전히 분위기에 압도당해버렸는데요. 그런데 운전을 하던 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제게 한국어를 사용하며 다급히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저씨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매우 당황한 채로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황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며 차의 속력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아저씨가 지금 저를 납치할 속셈이고 제가 몸값을 지불하지 않자 동료들을 부르는 거라고 생각해서 거의 패닉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저는 거의 눈물이 나올 정도로 겁에 질려버렸고 그렇게 다 끝났구나 싶던 찰나 갑자기 난데없이 경찰차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제야 아저씨의 광란의 질주도 멈추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택시에서 내린 뒤 경찰에게 달려가서 납치를 당할 뻔했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찰의 태도가 조금 이상했어요. 그들은 매우 황당하다는 듯 저를 응시하더니 이내 상황을 이해했다는 듯 박장대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제게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더라고요. 오해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저희는 고속도로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했다는 택시기사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일단 자세한 설명은 음주운전자를 조사한 이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인 기사 아저씨가 제게 다급히 뭐라고 소리를 질렀던 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음주운전자를 목격했으니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그를 쫓아도 되겠냐고 물어본 거였고 전화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한 모양이었죠. 그렇게 오해가 풀리니 택시기사 아저씨는 제게 번역기를 내밀더군요. 그 번역기에는 귀찮게 해서 미안하다며 대신 택시비를 받지 않겠다고 적혀져 있었죠. 저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고 엄청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우선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중국에서는 다쳐서 피가 철철 나는 사람을 보고도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데요. 중국인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가 괜히 덤터기를 쓸 수도 있다며 절대로 남에게 대가 없는 호의를 베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 차원이 다른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래도 한국 치안이 좋은 이유도 한국의 시민들이 곳곳에서 경찰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알고 보니 음주운전을 하고 있던 건 중국인이었는데요. 그는 소리를 지르며 자신은 중국인이고 한국어를 할 줄 모른다며 행패를 부리더라고요. 아마 이 중국인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비열하게 외국인인 척하며 넘어갈 생각인 것 같았는데 저는 중국어에 꽤나 능통하기에 한국인들을 도와서 이 중국인의 말을 영어 통역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술에 떡이 된 이 중국인은 제가 중국인으로 보였는지 왜 같은 중국인인데 도와주지 않는 거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음주운전은 너무나도 명백한 죄라 따질 구실이 없을 텐데 그는 제가 중국에서 봤던 전형적인 중국인들처럼 정말 막무가내 그 자체더라고요. 그는 중국에서는 이 정도의 경미한 음주운전 정도는 그냥 넘어가 준다며 왜 한국에서만 자신을 잡는 거냐며 풀어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그러면서도 감히 대국인 중국인을 건드는 게 말이 되냐며 자신을 잡은 것을 중국 정부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발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눈이 풀리고 혀까지 꼬여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중국에서는 저런 상태로 운전이 가능하단 말인가?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남의 나라에서 행패를 부리는 중국인이 꼴사나워서 최선을 다해 한국 경찰 측에 협력했고 결국 그 중국인은 강제로 연행되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저는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고 한사코 돈을 받지 않겠다는 택시기사 아저씨와 몇 분 동안이나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겨우겨우 반값이라도 지불하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할아버지가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파독 광부 출신의 종수 아저씨의 집으로 향했죠. 정말 놀랍게도 아저씨는 새벽에 도착한 저를 위해 자신의 집 비밀번호까지 문자로 보내주는 믿기 힘든 호의를 베풀어줬는데요. 아니, 할아버지는 그렇다 쳐도 어떻게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제게 자신의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수가 있는지 저는 한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다 호의적인 건가 싶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독일에서는 가족 외에 친척들에게조차 절대로 집 열쇠를 맡기지 않거든요. 그렇게 저는 조용히 종수 아저씨의 집으로 들어갔고 정말 감사하게도 아저씨는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저를 챙겨주며 정말 저를 친딸처럼 반겨주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전부 머리가 좋은지 종수 아저씨는 독일 파견 때 배웠다며 40여 년이 지나서 조금은 서툴지만 또박또박한 독일어를 구사하셨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정신없는 만남 뒤로 저는 약간의 수면을 취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낮에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사실을 알아채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잠에서 일어나니 제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한국은 방바닥부터 해서 실내가 온통 엄청난 훈기로 가득해 있었고 저는 더워서 잠에서 깨고 만 것이죠.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의 겨울은 매우 혹독하던데 어떻게 방 안은 이렇게나 뜨거울 수가 있단 말인가요? 사실 저는 중국에서 얼어 죽을 뻔한 적도 있었기에 겨울에 더워서 잠에서 깬다는 경험 자체가 매우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중국에서는 난림 공사가 매우 심해서 난방 자체가 안 되는 집도 많을 뿐더러 난방이 설치된 집마저 난방 상태가 조악해서 난방이 끊기기 일쑤거든요. 심지어 중국 경제가 침몰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인들은 돈이 없어서 난방이 있어도 켜지 않고 이불로만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 측에서는 한파 대피소 명목으로 무작위로 집을 지정하는 황당한 법안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어차피 난방비가 감당이 안 되니 한 집이 희생해서 난방을 켜고 여러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함께 난방을 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처절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오히려 더워서 잠까지 설치다니 저는 당장 거실로 나가서 종수 아저씨에게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종수 아저씨는 충격적인 대답을 건네기 시작하더군요. 아저씨는 한국은 집집마다 온돌이라는 매우 과학적인 보온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한국에서는 난방비가 없어서 얼어 죽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까지 말해왔거든요. 더 놀라웠던 건 아저씨의 집은 AI가 실내 상태를 자동 제어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이 AI 시스템은 자동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공기 정화까지 자동으로 수행해주고 있었기에 분명 집안은 후끈함에도 공기는 전혀 탁하지 않고 깔끔했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아저씨께서는 한국에서는 평범한 가정집에서마저 이러한 AI 기능이 탑재된 가전제품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최첨단 기능은 기술 강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기에 저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생활 수준에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독일보다도 부유한 나라를 보고
가난한 나라라며 매도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중국인들의 주제를 모르는 한심스러운 행보가 떠올라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죠. 그런데 종수 아저씨는 놀란 제가 진정할 틈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그는 한국 파견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이 나오기 전까지 자신의 집에서 지내라며 이내 동네 구경까지 시켜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국의 평범한 동네에 나오자마자 까무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수많은 가게들은 대낮임에도 환하게 불을 켜고 영업 중이었거든요. 현재 세계 경제 침체의 직격탄을 받은 중국에서는 불을 켤 전기세조차 없어서 공공기관이나 관공서마저 불을 꺼둔 채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너무 어두워서 피치 못하게 불을 켜야 할 경우 촛불을 켜거나 악력으로 충전하는 자가 동력 손전등을 사용하여 최대한 전기세를 절약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상황이 이러니 중국에서는 대도시가 아니라면 밤에 가로등 불빛을 기대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공공기관부터가 이 모양이니 중국의 평범한 가정집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고 범죄율은 계속해서 증가만 하고 있죠. 그러나 한국은 대낮에도 아낌없이 불을 켜고 있었고 심지어 밤이 되자 고성능의 LED 가로등 불빛이 환하게 어둠을 밝히고 있어서 마치 나처럼 길거리가 환하더라고요. 한국은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에서마저 중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격차를 보이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일상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내 다시 아저씨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서는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음식이 다 식었다며 저희를 식탁으로 안내했는데요. 식탁에는 마치 뷔페처럼 엄청난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아주머니는 식탁의 자리가 부족해서 의자와 바닥에까지 음식들을 진열해 놓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처음 보는 외국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풀어 줄 수가 있을까? 저는 아저씨 부부에게 엄청난 감사함을 느꼈고 최선을 다해 음식들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제가 이쯤이면 됐겠지?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아주머니는 제 입에 강제로 음식물을 넣었기에 저는 정말 정신이 혼미해질 때까지 음식을 먹었지만 마음만은 매우 따뜻해졌습니다. 이건 중국에서는 경험해보지도 못한 가족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계까지 차오른 배를 부여잡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통한 가족 같은 아름다운 사회야말로 한국의 믿기지 않는 성장의 원동력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한국인들은 40여 년 전에는 돈을 벌러 독일로 왔지만 이제는 독일보다도 잘 살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들의 놀라운 성공을 완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한국에 합류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국은 명목 GDP 기준 아시아 4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단 몇 세대 만에 고소득 선진국으로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이룬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나라입니다.